네, 안녕하세요. 철쌤입니다. 자, 오늘 독서 지문 29번부터 32번 문제 묶여있는 독서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부터 32번입니다. 자, 먼저 독서 지문을 읽을 때는 문제를 풀 때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훑어봄으로써 어떤 힌트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한번 29번에 표제와 부제 물어보고 있는 문제 보니까 선택지를 한번 가볍게 훑어보니까 촉매 그리고 효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촉매, 효소하고 관련된 글이겠구나, 핵심어가 촉매랑 효소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인지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또 31번 문제 보니까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문제에서 기업과 니은이라고 하니까 지문에 기업과 니은 살펴보니까 세 번째 문단에 기업, 경쟁적 저해제, 니은,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기업과 니은은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 부분 읽고 바로 와서 31번 문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32번은 그래프 문제였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한번 지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거나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은 모두 화학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 화학 반응 밑줄 쳐봅시다. 화학 반응이 내가 어떤 섭취한 영양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거나 내 몸속에 있는 물질과 어떻게 만나는 것, 그것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 촉매이다. 자, 촉매 동그라미. 자, 우리가 촉매는 핵심어라고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촉매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촉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정의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촉매는 정촉매와 부촉매로 구분되는데 촉매는 정촉매와 부촉매로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거 정리할 시간보다 지금 읽고 이해하기도 바쁜데 언제 정리를 하나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오래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차라리 한번 딱 정리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더 빨리 푸는 것이 더 시간을 단축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자, 활성화 에너지란 정의 나오겠네요. 활성화 에너지 동그라미 치고, 자,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은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반면에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반비례 관계 또는 비례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지문, 특히 과학 지문에서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나오면은 반드시 출제 요소가 되겠구나, 문제에서 다뤄지겠구나,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 정촉매이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 정촉매이고,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것이 부촉매이다 라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32번 문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문제인데, 그래프 하면은 가로축과 세로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가로축은 반응의 진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진행하는 거구나 이해하면 되고, 세로축을 보니까 에너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 파악했죠. 자,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가장 높이 있는 A는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거고, 가장 아래에 있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것은 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선택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촉매가 없는 그래프라고 가정할 때
B는 반응물에 부촉매를 넣은 그래프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보다 B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에너지가 더 낮아져야겠네요. 에너지가 더 낮아지려면은 정촉매를 넣어야죠. 부촉매가 아니라.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선택지 2번. C를 촉매가 없는 그래프라고 가정할 때 A는 반응물에 정촉매를 넣은 그래프겠군. 자, A가 C보다 더 위에 있죠. 그러면 에너지가 더 높다라는 의미인데 에너지가 높아지려면 부촉매하고 관련 있는 부촉매를 넣어야겠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선택지 3번.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 속도는 C가 B보다 빠르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C는 에너지가 낮게 있는 이거라고 할 수 있고 A는 에너지가 높이 있는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C가 A보다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거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택지 4번 보니까 ABC에서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는 동일하겠군. 아니죠. 활성화 에너지가 다 다르니까 곡선이 다 다르게 나와 있는 거겠죠. 선택지 5번 ABC에서 동일한 양의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모두 동일하겠군. 자, 동일한 양의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 속도가 다릅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문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도 이러한 촉매가 존재하는데 효소가 그러하다. 자, 효소 동그라미. 촉매와 효소 핵심어였었죠. 자, 대부분의 효소는 생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빠르고 쉽게 일어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 효소인 펩신이 분비되어 우리는 음식물을 오랫동안 위장에 담고 있지 않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한다, 소화를 빠르게 한다라는 예시를 들어주었습니다. 자, 효소를 구성하는 주성분은 단백질이며 각 효소는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갖는다. 자, 특징, 효소의 특징 두 가지 나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구성하는 주성분은 단백질. 자, 동그라미 2번.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갖는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효소의 특징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부분 꺽쇠 표시해 봅시다. 꺽쇠 표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디를 하냐면 효소는 촉매로 작용하는 과정까지 꺽쇠 표시를 하고 그 옆에 별표 표시를 합시다. 왜냐하면 출제 요소이기 때문에 별표 표시를 하는 건데요. 자, 과정은 독서 지문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 지문에서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해야겠구나. 왜냐? 출제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한다. 효소에서 반응물과 결합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특정 부분을 활성 부위라고 하며 활성 부위와 결합하는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럼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런 효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효소가 특정 반응물과 결합하는 그 부분을 활성 부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효소와 이제 결합을 하는 그런 반응물을 그 중에서도 기질이라고 한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효소와 기질이 만나서 어떤 것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에 의한 촉매 과정에서 효소의 활성 부위와 기질의 3차 원적 입체 구조가 맞으면은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된다.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소의 활성 부위와 이 기질의 입체 구조가 맞아 떨어지면은 반응이 일어나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한 종류의 효소가 한 종류의 기질에만 작용하는 것을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효소가 한 종류의 기질과만 결합을 하는 이런 반응하는 것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았을 때 촉매 과정이 끝나면 기질은 생성물로 바뀌며 효소 기질 복합체로부터 분리된 효소는 처음과 동일한 화학 상태로 복귀하여 다음 반응을 준비한다. 자, 여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처음과 동일한 화학적 상태로 복귀. 밑줄 쳐봅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효소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이 기질은 생성물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분리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3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선택지 1번. 효소는 생체 내의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자,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보면은 대부분의 효소는 생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빠르고 쉽게 일어나게 한다 라고 하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서 속도를 빠르고 느리게 하는구나, 이 정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선택지 2번. 촉매는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줄 봅시다. 촉매의 정의가 나와있죠.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 3번 넘어갑시다. 기질의 구조와 효소의 활성 부위의 구조가 다르면 효소 촉매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확인했죠. 효소의 구조 그리고 이것의 구조가 맞지 않으면은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택지 4번. 촉매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효소는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당연히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두 번째 문단에서 효소의 특징 두 가지 동그라미 1, 2 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갖는다라는 부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선택지 5번. 효소 기질 복합체에서 분리된 효소는 다른 종류의 기질에 맞는 입체 구조로 변형되어 다음 반응을 준비한다. 틀렸죠? 다른 종류의 기질하고 맞지를 않아요. 왜냐? 하나의 종류, 그것을 우리가 기질 특이성이라고 했는데 이 효소가 갑자기 다른 종류의 기질과 합성하기 위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기다린다? 틀린 내용이죠. 자, 잘 골라낼 수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 다시 선택 3문단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학물질은 효소와 결합하여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데 이러한 물질을 저해제라고 한다. 자, 저해제 동그라미, 저해제의 정의 나왔습니다. 이어서 저해제는 효소 반응을 방해하는 방식에 따라 기억, 경쟁적 저해제, 니은, 비경쟁적 저해제로 나온다. 이따가 31번 문제 풀면 되겠죠. 자, 먼저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유사한 3차원적 입체 구조를 지니고 있어. 기억은 경쟁적 저해제인데 기질하고 유사한 구조를,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질이 결합할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 대신에 경쟁적 저해제가 결합하여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을 저해한다. 얘는 기억은 지금 기질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원래는 기질이 효소의 활성 부위하고 결합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질이랑 경쟁해서 자기가 먼저 여기에 결합을 해버려서 이 기질이랑 결합하는 것을 방해한다 라고 하는 것이 기억, 경쟁적 저해제였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저해 효과는 감소한다. 자, 기질의 농도가 강해. 지금 기질하고 기억하고 경쟁해서 기억이 얘를 먼저 선수로 쳐야 되는데 기질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기질은 강하니까 이 기억이 방해할 수 있는 효과, 저해 효과가 감소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효소의 다른 부위와 결합하여 효소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킴으로써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하지 못하도록 한다. 니은은 비경쟁적 저해제인데 얘는 기질이 아니라 이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침투해서 얘 효소의 입체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얘랑 결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효소의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지 않아 효소의 작용을 저해한다. 비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해도 저해 효과는 감소하지 않는다. 얘는 얘를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질의 농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얘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얘가 얘를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해 효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내용 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31번 문제 바로 가야겠죠? 자, 선택지 1번입니다. 기억과 달리 니은은 효소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당연히 이게 정답이 되겠죠? 기억과 달리 니은은 효소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켜, 침투해서 변형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택지 2번 봅시다. 니은과 달리 기억은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을 방해한다? 아니죠. 기억과 니은 둘 모두 결국은 얘를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선택지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기질과 유사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니죠. 기억이 기질과 유사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선택지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곳에 결합한다. 이것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대한 얘기죠. 활성 부위가 아닌 부위에 침투한다, 결합한다. 자, 이것은 니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선택지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기질의 농도 증가가 저해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죠. 기억은 영향을 미치지만 니은은 여기에 침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 증가와 상관없이 효과가 유지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 1번이 정답 쉽게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9번 문제만 남았는데 표제와 부제는 결국 작품의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문단은 일단은 촉매에 대한, 정촉매, 부촉매에 대한 내용이었고 2문단은 그 과정, 효소의 어떤 과정을 합성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고 3문단은 저해제, 기억, 니은, 저해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2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생체 내 효소의 촉매 반응이라고 하면서 효소의 작용 그리고 저해제의 기능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보면은 촉매의 개념과 종류,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저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죠. 자, 선택지 3번도 저해제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선택지 4번은 저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주변 온도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선택지 5번 저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독서 지문 37번에서 4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에서 41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훑어보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니까 선택지 1번에 동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선택지 3번, 4번, 5번에도 동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네요. 동맹하고 관련된 글이구나. 그리고 동맹이 핵심어구나. 이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8번 문제 보니까 가에 들어갈 내용. 자, 가가 어디에 있나 보니까 두 번째 문단 끝자락에 있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다시 돌아와서 38번 문제 풀 수 있겠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39번 보니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과 니은이 세 번째 문단에 있네요. 자, 기억, 현실주의자들, 니은, 구성주의자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겠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 40번 문제, 41번 문제도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우리가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는 자국의 힘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나 역사와 전통 등의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 자, 동맹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동맹이 핵심어였죠. 그러니까 동맹을 언제 맺느냐? 국가가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거나 또는 자신의 가치, 국가의 가치가 훼손된다, 위협받는다 라고 판단이 들 때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는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동맹 결성의 핵심적인 이유는 동맹을 통해서 확보되는 이익이며 자, 이는 동맹 관계 유지의 근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맹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이익이 있어야 동맹을 맺는다. 동맹 관계 유지의 근간이 바로 이익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동맹의 종류는 그 형태에 따라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여기 메모 쳐봅시다. 방위조약 메모, 그리고 중립조약 메모, 협상 메모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방위조약, 중립조약, 또 협상이라고 하는 동맹의 종류가 연달아서 나온 거 보니까 각각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구나, 이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방위조약은 메모. 자,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 다른 모든 서명국들이 공동 방어를 위해서 참전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아, 얘네들은 참전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A, B, C라는 국가가 동맹을 맺었어, 방위조약을. 그런데 A라는 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네. 그러면은 B, C가 공동 방어를 위해 전쟁에 참전을 해서 함께 지켜내는 것이다. 이것이 방위조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중립조약은 메모. 자,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받더라도 서명국들 간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아, 여기는 마찬가지로 A라는 국가가 침략을 받더라도 B, C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조약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협상은 메모.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경우 서명국들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차후에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아, 차후에 협의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차후는 일이 있고 난 후를 말하는 거겠죠. 무엇을 협의하느냐? 공조체제를 유지할까 말까에 대한 것을 이제 전쟁이 난 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유형 중 방위조약의 경우는 동맹국의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기에 동맹국 간의 정치 외교적 관계 정도가 매우 가깝다. 아, 이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동맹국들 간의 관계가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조약의 강제성으로 인해 전쟁 발발 시 동맹관계 속에서 국가가 펼칠 수 있는 정치 외교적 자율성은 매우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관계 측면에서 또 자율성 측면에서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강제성이 있는 방위조약은 관계가 가깝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또 자율성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즉 방위조약이 동맹국 간의 자율성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중립조약, 그 다음으로 협상 순으로 자율성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상이 가장 자율성이 높고 이것은 중간 정도다.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자율성이 가장 높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관계 측면에서는 방위조약이 가장 가까우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장 멀다, 협상이 가장 멀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816년부터 1965년까지 약 150년간 맺어진 148개의 군사동맹 중에서 73개는 방위조약, 39개는 중립조약, 그리고 36개는 협상의 형태인데 평균 수명은 방위조약이 115개월, 중립조약이 94개월, 협상은 68개월 정도였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 수명은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방위조약이 무려 115개월이라고 하는 만큼 가장 길고 수명이, 그리고 가장 짧은 협상은 68개월밖에 안 돼서 가장 짧다라는 내용을 수명까지도 파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따라서 가장 길고 이것에 따라서 가장 짧구나. 무엇이 평균 수명이, 동맹의 평균 수명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어서 보면 따라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38번으로 갑시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보았을 때 결국은
관계가 가까울수록 자율성이 낮을수록 수명이 가장 길구나. 그리고 관계가 가장 멀수록 자율성이 가장 높을수록 수명이 가장 짧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선택지는 바로 5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이 정답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선택지 1번부터 볼까요? 동맹관계가 멀고 자율성이 높을수록 그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짧기 때문에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고쳐야 맞는 거겠죠? 자, 틀렸습니다. 자, 선택지 2번. 동맹관계가 멀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이 두 개를 지금 묶고 있네요. 자, 이것을 묶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선택지 3번. 동맹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높을수록 그 수명이 연장됐다. 이 두 개를 지금 또 묶어버리고 있네요. 자, 이것도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선택지 4번. 동맹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그 수명이 단축되었다.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어졌기 때문에 연장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 5번이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근데 지금까지 읽은 것을 바탕으로 37번 문제 한번 제낄 수 있는 거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겁니다. 선택지 1번. 국가는 동맹에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죠. 동맹은 왜 한다? 자국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다. 충분히 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2번. 협상은 전쟁 발발 이후 공조체제 유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이 협상은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결정한다. 차후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있거나 후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자, 선택지 3번. 패권 국가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그 힘에 편승한 세력들의 동맹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내용 같은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선택지 4번. 동맹은 국가가 전쟁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맺는 국가 간의 약속이다. 그렇죠. 이건 첫 번째 문단에서 동맹은 외부로부터 군사적 위협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5번. 중립조약은 서명국이 속한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는 동맹이다. 그렇죠. 중립조약은 참가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조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3번 병은 다 제낄 수 있었는데 3번 이따가 다시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단 지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와 같이 동맹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 기업, 현실주의자들과 니은, 구성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데 이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국제사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업과 니은이 차이가 있구나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현실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 네모. 자, 기억 시작합니다. 자, 국가는 이기적 존재이며 국제사회의 유일하고 중요한 행위 주체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이기적 존재구나. 그리고 유일하게 행위를 하는 주체구나. 이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사회는 국가 이상의 단위에서 작동하는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부재하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이므로 개별 국가는 힘의 논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자, 힘의 논리 동그라미 쳐봅시다. 힘의 논리 동그라미. 자,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국가 내부로 봤을 때 중앙정부가 각 지역을 통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국가 외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국가를 각각 통제할 수 있는 정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다. 정부가 없는, 통제할 수 있는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각자의 힘의 논리, 국가의 힘이 중요하다. 양육 방식의 세계에서 각각의 국가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국가의 힘을 기르고 힘센 다른 국가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나라는 군사적 동맹을 통해 세력 균형을 이루어 패권 안정을 취하려 한다. 즉 각각의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우리 한 팀을 먹자, 우리 힘의 논리에서 좀 우위를 점하자 라는 내용으로 동맹을 맺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특정한 패권 국가가 출현하면 그 힘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동맹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 힘에 편승하는 동맹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힘이 강한 패권 국가가 딱 등장을 하면은 이 국가 외에 다른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이 패권 국가가 워낙 힘이 세니까 얘들을 견제하기도 하고, 또는 패권 국가가 딱 등장했을 때 힘 엄청 세네? 나 얘한테 붙어 먹어야겠다 해서 힘이 약한 국가들 중에서는 이 패권 국가의 힘에 편승해서 이 패권 국가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렇게 동맹이 형성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계속 동맹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주의자 기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이 37번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37번으로 갑시다. 37번 문제에 선택지 3번, 아까 넘어갔던 거 있죠? 패권 국가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그 힘에 편승한 세력들의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틀린 내용이죠. 패권 국가가 출현하기 위해서는이 아니라 패권 국가가 출현하면 그 힘에 편승한 세력들이 이제 동맹을 맺기도 한다, 그런 내용이지 패권 국가가 출현하기 위해서 힘에 편승하는 동맹이 필요하다,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는 거 더욱 확실하게 맺고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렇듯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 세력의 균형을 끊임없이 찾는 과정에서 동맹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 번째 문단 끝을 맺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니은 구성주의자들 차례입니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구성주의자들 역시 현실주의자들처럼 동맹관계가 고정된 약속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본다.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이네요, 이것은. 자, 이어서 구성주의자들은 무정부적 국제사회를 힘의 분배와 균형 등의 요소로 분석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관계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구성주의자들 니은은 힘의 논리로 국가 간의 동맹이 맺어진다? 그건 틀렸다. 그렇게 분석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구성주의자들은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자, 상호작용 동그라미. 얘네들은 상호작용을 중시하네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여 상호 간의 역할, 가치를 형성하면서 국제사회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라 동맹은 달라질 수 있는데 타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국제사회에서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가치 있다고 판단될 때 긍정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평화로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맹은 파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BTS가 미국, 유럽,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죠. 열풍입니다. 이렇게 BTS의 열풍에 힘입어서 외국이 우리나라를 되게 더 가치 있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은 외국과 우리나라가 동맹을 맺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동맹이 깨질 수가 있다, 파기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가 간의 상호작용, 상호인식, 그 인식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39번 문제로 갑시다.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고르는 겁니다. 자, 선택지 1번. 국제사회의 문제를 기업은 힘의 관계, 니은은 상호인식 관계에 주목하여 설명하였다. 적절한 내용이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선택지 2번 봅시다. 국제사회 혼란의 원인을 기업은 국가적 이기심, 니은은 세력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보았다. 국가적 이기심? 이것은 국가가 이기적인 존재라고 기업은 말을 했었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니은 세력의 불균형, 이거 틀렸죠. 오히려 세력의 불균형도 그 힘의 논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기억에 적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3번으로 갑시다. 국제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상호 협력이, 니은은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업과 니은이 바뀌었네요. 기업이 상호 견제, 니은이 상호 협력이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선택지 4번. 동맹이 변하는 이유를 기업은 패권 국가의 출현으로 인한 전쟁으로, 니은은 구성원의 자국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보았다. 기업에 대한 설명은 맞아요. 패권 국가 출현으로 인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동맹이 형성될 수 있다. 이거는 맞지만, 니은 구성원의 자국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아니라 상호작용, 국가 간의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인식의 변화,
인해서 동맹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자, 틀렸습니다. 선택지 5번.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기업은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니은은 구성원 간의 옳은 역할 분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 기업,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자,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없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서 동맹이 맺어진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 지금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이어서 4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기를 보니까 A국은 B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자, 방위조약 동그라미. A, B가 방위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A국은 B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C국과 중립조약 동그라미. 중립조약을 새로 체결했다. A와 C가 중립조약을 맺었대요. 그런데 A국의 여론은 이러한 변화에 반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국이 B국과 동맹을 파기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방위조약 때는 A국은 B국의 전쟁에 참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겠군. 당연히 방위조약 참전했어야 합니다. 자, 선택지 2번. A국이 C국과 동맹을 맺은 후에는 B국과 C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A국은 참전하지 않아야 하겠군. 즉, 중립조약일 때는 중립을 지켜야겠군. 맞는 진술입니다. 선택지 3번. 현실주의자들은 A국과 B국의 동맹이 파기된 이유를 B국에 대한 A국 구성원들의 신뢰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겠군. 이것은 현실주의자들이 아니라 구성주의자들, 즉 니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주의자들은 A국 구성원들이 C국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C국과의 동맹관계는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맞죠? 구성주의자들은 상호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식이 있다라면 동맹관계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라면 동맹관계가 유지되기 힘들겠다라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맞는 진술입니다. 선택지 5번. 구성주의자들은 A국에서 변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된 이유를 C국보다 B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군.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호 인식이 긍정적이면은 A국과 C국이 새롭게 동맹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진술입니다. 정답은 3번. 자, 41번 어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는 함께 좀 감이 필요하고 사전이 있으면 더 좋은데 사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감적으로 푸는 것이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함께 지금 해설을 하고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사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이 글은 3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개를 3개의 문단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쪼개다, 뭐 이런 의미가 가깝습니다. 이런 의미에. 자, 그런데 A를 보니까 A는 동맹의 종류는 그 형태에 따라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자,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가깝습니다. 구분하다, 쪼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 개의 어휘의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지 2번.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단호하다. 자, 목소리가 낮다라는 것과 B는 앞으로 돌아가면은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네요. 자율성이 가장 낮고, 자율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 또는 그 정도가 낮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낮다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틀렸습니다. 자, 선택지 3번. 그는 친구들과 동아리를 이루어 발표대회에 나갔다. 여기서 동아리를 이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구성하다, 동아리를 구성하다의 의미가 가까운데, 저 C를 보니까 C는 지금 네 번째 줄 중간 조금 아래 세력 균형을 이루어 라고 되어 있어요. 세력 균형을 이루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다, 어떤 결과를 나타내다, 결과를 이루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4번으로 갑시다. 감기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부쩍 늘었다. 병원을 찾다, 이것은 약간 도움을 요청하다, 이런 의미가 강한데, 지금 4번에 D는 네 번째 문단 끝에 세력의 균형을 끊임없이 찾는다, 균형을 찾는다.
어떤 것을 만들어내다 이런 것의 의미가 가깝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지 5번 봅시다. 나는 그와 오래전부터 친분을 맺고 있다. 이거 친분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인연을 맺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 부분 보니까 알파벳 2를 보니까 다섯 번째 문단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동맹 관계를 맺다. 이것도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네요. 자, 그래서 의미가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했습니다.